부산시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에 대해 공간 확장은 물론 영어 교육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북구가 안전한 임신과 출산, 부담 없는 육아를 위해 각종 검사와 진료 비용, 산후조리비 등을 확대 지원합니다. 서구의 대표적 고지대 주택가인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일원에 공영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착공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꿈꾸며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들락날락인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보니 공간을 확장하고 영어 교육도 확대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시민 속으로 더 다가갑니다. 들락날락은 현재 부산의 105곳에 조성됐으며 78곳이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50만 명이 방문했고 이 중 시청에 마련된 들락날락에는 월 평균 18,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부산시는 들락날락 정책 톡톡을 열어 그동안의 성과와 시즌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들락날락이 이게 내 집 주위에 어디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할 때까지 확대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중대형 공간을 더 만들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시에 와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의 공간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 들락날락은 시청사 4층 휴식공간과 연계해 공간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에는 영어 특화 들락날락을 만들고 부산 어린이공원 안에는 기업 후원 사업과 연계해 해양 특화 들락날락을 조성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시설의 들락날락 우수 콘텐츠를 보급해 저소득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들락날락의 간판 프로그램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는 6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도 보강합니다. 운영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해 주 5일 체제로 바뀝니다.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혁신 사례인 들락날락.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시민 행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는 더 안전한 출산과 부담 없는 육아를 위해 올해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각종 검사 비용을 비롯해 건강관리, 산후조리 비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는 더욱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정액검사 비용 등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를 늘립니다. 주기별 한 차례씩 모두 3번까지 지원하고 남성에게는 5만 원, 여성에게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자 또는 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합니다. 임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초기에 이런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몰라서 하지 못했던 경우나 또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또 출산 가정에는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산후도우미가 가족인 경우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북구는 최근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명동에 이어 덕천동에 키즈마켓 2호점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고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비성문화마을로 알려진 서구 아미동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구가 이곳에 주택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와 사구를 잇는 까치 고개로입니다. 고지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삼복도로는 차량이 교차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습니다. 여유 공간은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특히 고지대 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이전에 형성된 곳이 많아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은 학구방인데도 차는 다 있어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 도로에 금고 놓고 또 하는데도 거기도 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을 많이 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서구가 부탁드립니다. 국시기 등 19억 원으로 공영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부지 면적은 600여 제곱미터. 지평식으로 차량 3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3채를 매입했습니다. 일반 도로 확장 후 남은 자투리 땅도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가 사는 곳에 가장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저희들 확보해 드려야 되지만 그 부지 조성 매입면에서 저희들 예산 확보 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뭐 주차장 특별회계나 국시비 등을 확보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들이 교통에 그리고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공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구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지 전용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등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오는 3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야 하는데 동물을 함부로 매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영구에 등록된 동물은 모두 12,700여 마리로 반려동물 인구는 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영구 의회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으로 수영구 전체 주민의 10%에 해당합니다. 장례비는 1인당 한 번, 한 마리만 지원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동물 장묘업체 이용 시 최대 20만 원까지, 진료비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중에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수명이 닿았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조금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도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산에 가서 매장 가기는 환경 오염도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제한을 해서라도 장례비를 지원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수영구청에 신고된 연간 반려동물 사망 신고 수는 모두 130건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는 수영구와 중구, 해운대구 등 모두 3곳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강서구가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농가에 자동 소화 패치를 보급합니다. 소화 패치는 시설하우스 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90초 내에 소화 물질이 분출돼 화재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구는 다음 달부터 1,200여 농가에 자동 소화 패치 2,34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국 비닐하우스 화재 102건으로 이 중 전기적 요인은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경부선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도 사업 선정 구간은 경부선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구간 2.8km, 당초 시가 제한한 11.7km에서 구포에서 가야 차량 기지 8.7km 구간이 제외됐습니다. 또 부산역 주차장에서 부산진 컨테이너 야적장 구간 37만 1,000제곱미터 일대는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1조 8,184억 원을 투입하고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입니다. 부산시는 도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해 부산시가 조사를 마치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사고 지점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시공 중인 공법이 넘치는 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2대가 땅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부산시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약한 집안의 갑작스런 폭우, 그에 대비하지 못한 공법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지하 수위가 한 2m 정도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위에 물이 잔뜩 고이고 여기서 또 튀어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물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목재 차수판이 쓸려가면서 매립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대형 공사 차량 하중으로 측구 이음부 균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이제 설계 때 채택된 공법이라든가 시공 관리상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채택을 하고 설계, 시공을 진행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조사위원회는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차수벽을 더욱 보강하는 한편 지하 레이더 탐사 등을 권고했습니다. 2m 되는 차수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 위에 1.5m까지도 비용을 들여서 차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위 권고사항을 교통공사 등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19일 기자회견 이후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 정승윤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후보 단일화 원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4명의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에게 교육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발표회를 3월 1일 개최하고 2일과 3일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통추위는 1차 여론조사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3월 5일과 6일 2차 여론조사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3월 7일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도 정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경쟁률이 1.4대 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27개 금고에 180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선거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벽보는 24일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에 첨부됩니다. 한편 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임해행정봉사실이 철거되고 이곳에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이 들어섭니다. 당초 예상보다 1년여 늦게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임해행정봉사실입니다. 관광 안내소 겸 공중화장실만 있어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서구는 제 뒤로 보이는 임해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규모의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을 지을 예정입니다. 연 면적만 약 1000제곱미터로 지금의 행정봉사실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1층은 기존의 공중화장실과 관광 안내소 등이 들어서고 2층은 관제센터와 다목적실, 그리고 3층은 어린이 북카페인 들락날락이 조성됩니다. 특히 1층엔 어린이를 위한 AR, VR 체험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추진 2년 반 만인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부지가 그 송도공원이라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다 보니까는요. 요 도시관리계획 시설 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해도 된다는 실시계획 인가 요 절차를 밟는데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또 공사 부지가 다른 현장하고 많이 다르게 주요 관광지고 백사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기초 공사라든지 이런 설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설계 구조도 변경돼 1층 외벽이 통유리에서 콘크리트로 바뀝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송도 해안 산책로가 단절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군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안전 시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엔 6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45억 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쓰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영구가 올해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주택거주자, 재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지진 피해 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고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3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9건의 구민보험 청구로 7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 13개 보장 항목으로 시작해 매년 보장 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와 성폭력 범죄 상해로 모두 21개 항목입니다. 군은 또 태풍이나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는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주택 일반 가입자는 70%, 기초생활수급자는 87%까지 보험료가 지원되고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가입 동의서를 작성 후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보통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다 쪽이 좀 가깝다 보니까 이게 침수 쪽 이런 사고가 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풍수해 보험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한 수영구민은 모두 3,200여 명으로 침수나 반파 피해 등 10건에 대해 5,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71명이 2025년 제6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한 동명대 간호학과는 2024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4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5년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이는 간호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국가고시 특강을 비롯해 자율학습실 운영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온 성과라고 동명대는 밝혔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전공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내 교육혁신처가 주관하는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학과에는 지원금과 학과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총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부경대는 지난해까지 국제지역학부와 언론정보 전공, 정보통신공학 전공 등 15개 학과 전공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예산 대부분은 시비 보조금이 투입되는데요. 관이 주도하는 행정체육회가 아닌 민선체육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재정 자립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 체육회 예산은 360억 원,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88억 원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연평균 시 체육회 예산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데 반해 시비 보조금 증가율은 7.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정책들이 부산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체육회가 아닌
민선 체육 시대를 열었지만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재정 자립은 제자리 걸음인 셈. 민선체육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산의 80% 정도를 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관쪽에 있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체육회가 무상으로 활용하거나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재투자해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체육회가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체육회가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산시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체육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채용 비리나 종목 간 알력 다툼 등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측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나 대관료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클럽에 대한 또 운영 부분 그리고 각종 체육 행사 등에 우리가 부담하는 대관료 지출이나 그리고 공유재산 시설 사용료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 지역 전문 체육인 양성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최일선 기관인 부산시 체육회. 진정한 민선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 자립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ACC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